네,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차가 다 다를 텐데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제8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진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협력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개회식과 기조 세션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번 포럼은 2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형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 탐구라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어로 진행이 됩니다.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되므로 언어 선택을 줌 메뉴에서 필요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그 통역 선택이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로 한국어, 영어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회사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태훈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Guten Morgen, sehr 안녕하십니까, 자스코 교수님, 보피오 법무관님, 가와구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태훈입니다. 오늘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형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제8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과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맞대고 악수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귀중한 의견을 나누고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제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오늘의 주제인 기후위기, 나아가 환경 파괴의 결과와 맞닿아 있습니다. 환경운동가와 관련 연구자들은 인간이 활동 영역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한 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생태계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코로나19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에 대하여 진지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 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독일 베를린에서 수천 명의 활동가와 함께 기후 파업 집회에 나섰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화석 원료를 대체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26차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 기금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긴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는 한 국가의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환경오염 물질은 지구를 순환하는 공기와 물을 통해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들고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세계 곳곳에 재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는 한 국가의 정책과 법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코사이드, 생태 학살,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행위를 국제 범죄화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코사이드는 제노사이드와 마찬가지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서 국제적인 범죄인 동시에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나아가 근대적 사유를 토대로 성립된 현재의 인간 중심적 법이론을 넘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생태주의적 법 이론을 통해 환경 정의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12월 국제형사재판소 연례회의에서는 관할 범죄인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와 침략 범죄에 더해서 에코사이드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할 수 있는 국제범죄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8번째로 개최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의 주제를 형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 탐구로 잡은 것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인 녹색 법학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지니는 형법이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지금이 바로 생태계 파괴와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의 길을 탐구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토대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개인과 기업의 행태와 사고가 친환경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참석해 주신 독일 뮌헨대학교의 헬무트 자츠고 교수님, 일본 메이지 대학교의 히로가츠 가와구치 교수님, 국제형사재판소의 마갈리 보비오 법률담당관님, 최혜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님,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시는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토론을 맡아주신 이승준 충북대학교 교수님과 이원상 조선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값진 논의에 참여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제8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 개최를 선언합니다. Thank you for your remarks.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다음으로 강성국 법무부 차관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일정 관계상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사전 녹화 동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 강성국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8회 국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회의를 알차게 준비해 주신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헬무트 사츠가 독일 뮌헨대학교 교수님, 히로카즈 가와구치 일본 메이지 대학교 교수님, 마갈리 보비오 국제형사재판소 법률 담당관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회의는 형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환경범죄는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국내적인 대응방 마련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을 겪으면서 환경범죄의 심각성과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간 대기오염 전파,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때 환경범죄에 대해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모두 경각심을 갖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사회도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여 각국의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 배출 규제 노력을 본격화하였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오는 12월 당사국 총회에서 에코사이드를 국제범죄 하나로 추가하는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법무부도 환경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각 검찰청의 환경범죄 전담 검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협업하여 2016년부터 환경사범 수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0년 국내 환경사범 형사사건 처리 건수가 1만 4천 건에 이르러 2015년 1만 건 대비 40% 상당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환경범죄는 초국가적, 조직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법무부는 국제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경험이 이번 회의에서 활발하게 소개되어 형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유명한 석학들과 형사정책 및 법무행정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보다 효율적으로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각국의 소중한 연구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 국제 포럼을 국제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학문의 장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